자, 이어서 보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잘 보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더 길게는 했었는데 보통 10분짜리 안쪽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건 조금 나눠서 한번 보시라는 거였어요. 사업의 분야에 이렇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가장 유명한 사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연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블록체인의 뜻, 블럭을 체인처럼 연결해서 모은다 이런 뜻이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처럼 이 조금은 생소하고 뜻을 생각할수록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 이 블록체인 기술, 이 4차 산업에서 정말 꼭 필요한 기술로 인지를 하고 김판종 대표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미디움의 김판종 대표 이 판단력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유명한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4차 산업혁명을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4차 산업혁명의 3대 요소가 빅데이터, 데이터를 쫙 끌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데이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생태계 막 얘기했잖아요. 와서 노는 거예요. 우리 구글 플레이어 이렇게 했죠. 플레이 이러죠. 노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게임을 하죠. 뭐 리니지도 있고 모드 있고 뭐 별의별 게임도 있고 뭐 요즘 뭐 삼국지들 뭐 게임들 뭐 종류도 많고 뭐 애니팡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게임들 있죠. 거기서 가서 놀고 아니면 우리가 쿠팡이든 무슨 옥션이든 뭐 마켓컬리든 막 이렇게 쓰고 했던 것들 있죠. 이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가 요즘 티맵을 쓴다든지 카카오맵을 쓴다든지 해서 돌아다녔던 것들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되더라는 거였어요. 모아서 AI 그거를 인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해킹을 당하면 안 되니. 자, 이 얘기예요. 이제는 문제는 자 이제 빅데이터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AI 기술이에요.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세돌 때문에 저도 바둑을 조금 둬요, 조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바둑 게임 두면 이제 몇 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둘 정도 이거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프로급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니까, 우리 어릴 때 뭐 바둑 장기 두고, 저도 뭐 나이가 50대다 보니, 뭐 어릴 때 그러고 많이들 놀았죠. 동네 친구들하고. 그런데, 이제는 프로 기사가 지더라는 거예요. AI 기술에 의해서요. 왜? 인간이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 기술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모든 게 들어갈 때 이것도 재밌게 제가 특이하게 하나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 AI 기술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사라질 기술 중에서 은행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몇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일단은 우리 판사들 있죠. 요즘에 검사, 판사 뭐 맨날 무슨 뭐 그거 갖고도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들은요. 오류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AI 판사를 딱 해놓으면요. 정확한 판례와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때려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AI 기술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요. 훨씬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율자동차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자율자동차도 이 AI 기술에 들어가잖아요. 옆에 있다가. 인간이 차를 몰지 않아도요. AI가 해서 정확하게 쭉 맞춰서 자율차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교통사고라는 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해킹이 한다게끔 이제 보안 기술이 들어가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정리를 했거든요. 참 정리는 잘 됐는데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까지 상용화된 그 서비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고성능 자,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뭐뭐 있어요라고 했더니 제가 아까 전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있을 때 우리가 도로공사 이렇게 지나갈 때 띡띡띡 끊어지는 그런 기술들. 근데 이미 대학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막 쓰는 그 기술들이 이 미디움이라는 그 회사에 있던 거를 다 갖고 써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블록체인 구현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디움이 더 발전할 거다.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이 속도를 자랑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겠죠? 예, 최고 성능의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기반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미디움의 김판종 대표. 어떤 분인지 한번 화면으로. 자, 2위 두 번째에서는 제가 이제 이건 원래는 이제 이건 그대로 제가 다 링크 걸어 드린다 그랬어요. 이걸 쭉 한번 보시면 25분짜리지만 제가 약간씩 이제 끊어서 한 두세 개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 그러면 이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사업을 해요. 이제는 자기 기술력만 갖고 그것만 다른 회사에 도움만 주던 회사가, 이 대표가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예 그걸 M&A로 다 잡아먹기 시작해요. 만나보시겠습니다. 책을 통해 블록체인의 다양한 지식을 쌓았다는 김판종 대표. 그래서인지 회사 곳곳에 책장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대표의 배려로 인해 직원들은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매달 회사에서 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워낙 읽고 싶은 책 있으면 신청해서 읽어보고 다 읽었으면 여기 책장에 꽂아서 다른 직원분들과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업무에 필요한 지식 있을 경우 도서 신청해서 읽어보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IT 기업이다 보니까 IT 관련된 지식들을 여기 비치된 책들을 통해서 좀 많이 얻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장소로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이제 뭐 일하다가 막힐 때 이제 지식을 얻으러 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잠깐 쉬러 온다는 좀 개념으로 장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도서관 같지 않나요? 업무를 하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도서관을 찾듯이 이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단순해요. 저거는 그냥 그 회사 복지 차원인데 것처럼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짬을 내며 책을 읽는다고 해요. 요즘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요. 물론 짬이 날 때마다 책을 보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꼭 알고 싶거나 궁금한 분야가 생기면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영상 채널보다는 책을 선호하는 편이라 바쁘더라도 독서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지식이 전무하던 김판종 대표가 책을 통해 해당 분야를 공부했기에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책을 통해 얻고 있답니다. 영원한 저의 사업 파트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도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도 또는 전략적 결정을 하려 할 때도 저 스스로 책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책을 통해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저도 다 수긍하는 거예요. 진짜 책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모든 정보들 안에서. 중심으로 직원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그는 직원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을 자주 접하라며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내내 내 한 권이라도 책을 읽어본 사람. 제가 개발자긴 하지만 서버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인프라에다가 서버를 올려야 할지에 대한 걸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야지만 어떤 쾌적한 환경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원활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한층 성숙해진 자신을 알게 된다는 미디움 직원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따로 책을 읽을 시간을 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저보다 많은 부분 신경 쓰시면서도 시간이 없으신 와중에도 항상 책을 읽고 공부하시고 또 만났을 때는 그 책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실무자인 저보다도 실무 영역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모습이 되게 존경스럽고 역시 리더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에 좀 잠기곤 합니다. 현대 직장인들은 항상 공부하고 또 발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저에게 항상 새로운 지식을 주거나 혹은 알던 지식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 미디움의 직원들은 김판종 대표와 함께 생각을 넓히며 더 큰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적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정서적으로 개인의 바라는 모든 것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본인이 배우고 싶은 전문 서적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조직 생활에서 필요한 처세술을 배울 수도 있듯이 각자 책을 통해서 그 작은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지영 씨, 혹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네. 그리고 자, 요거를까지 해서 요 파트를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금 두 번째 제가 이게 딱 끊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던 거에서 가장 큰 걸 보면, 이 회사의 지금 오너의 마인드를 봤던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에서 같이 기술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직원들 상태들도 본 거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탐구를 해요. 물론 기술직에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 항상 그런 해왔겠고요. 항상 하겠죠.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회사는 뒤가 밀릴 만한 회사가 아니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너적인 마인드의 이 오너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거에서 자기가 혼자서 독식해 갖고 와서 이게 탑에 대한 그거에서 명령 하달식의 방법이 아닌 이 사람은 리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너의 마인드가 아닌 리더의 마인드로서 이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는 개념이 있던 게 이게 바로 미디움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책 많이 보세요. 책 많이 보세요. 아이고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실예로 하나하나를 같이 공유해 들어가면서 같이 그걸 가지고 이게 실제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적인 이야기도 좀 잠깐 또 섞어 드릴게요. 이게 제자훈련 교육에서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하는 그 제자훈련 그 교육이었어요. 그 안에서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들 하나씩을 줘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읽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서로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실제 유태인의 교육이에요. 계속적인 토론이에요. 도서실에서 우리 조용하라고 얘기하죠. 그건 우리나라예요. 유태인의 도서실 가보면 장난이 아니게 떠들어요. 서로 토론하고 뭐하고 있고. 그러니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죠. 자, 이 회사가 바로 미디움이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파트 여기까지만 지금 끊겠습니다.